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지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제 처짐 가슴 수술에 있어가지고 많이 질문 받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처짐 가슴에 있어가지고서 이제 상담, 진료를 받으러 오셔가지고 본인 스스로 가슴이 처졌다는 건 이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치료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그 부분을 이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슴 수술 이퀄 이제 보형물 수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셔서 그래요. 근데 이제 처진 가슴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보형물 수술이라고 하는 이제 확대 수술의 카테고리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유방의 미용 수술은 첫 번째가 유방의 확대, 두 번째 유방의 축소, 세 번째가 유방의 거상, 리프팅, 이렇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나뉜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보형물을 쓰는 거는 유방 확대 수술 뿐이에요. 그 외 축소와 리프팅은 보형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들이 많으냐면은, 보통은 이제 처짐이 그냥 일어나 있지를 않죠. 원래 가슴이 컸던 분들이 처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원래 본인이 갖고 있었던 볼륨, 요것을 처짐과 함께 이제 소실화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임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로 많은데, 그것을 이제 처녀 시절에 이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이제 뭐 어떤 풍만함,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가슴 수술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주로 처짐의 해결과 확대를 동시에 이제 이루려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게 격가지로 이제 얘기가 나갈 수 있고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쉽지는 않아요. 가슴에 거상을 하면서 탄력을 회복시키면서 확대까지 이제 보형물 넣어서 이제 하겠다. 그게 아주 완벽한 결과를 깔끔하게 이제 갖고 오는 그런 경우가 흔치 않다는 거예요. 확대면 확대, 거상은 거상. 둘 중에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더 나을 것이냐.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일단은 구분하는 작업이 첫 번째 1차 진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확대와 거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성공적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성공할 만한 상태의 환자한테는 그렇게 수술하는 게 맞지만, 그게 이제 처음에 딱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기 어려운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하나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리프팅만 하거나 아니면 보형물 확대만 하거나 길을 정해 가지고서는 결론을 갖다가 내는 것이 더 환자분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인터넷에 아무리 봐도 사실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설명들 사실 없어요. 그 부분 때문에 항상 진료하다가 보면은 제가 너무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진료, 상담 이제 이런 부분이 막상 의사하고 이제 마주 앉았을 때 의사가 이제 하는 말만 사람이 믿게 되지는 않아요. 그 전에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검색해보고 인터넷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얻는 지식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쓰는 후기들,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이렇게 이제 모아서 뭉뚱그려 놓고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믿을만하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전 이해, 이게 선입견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상담 전에 어떤 이해 상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처짐 가슴에 대해서는 정말 신뢰할 만한 어떤 이제 컨텐츠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자, 처짐의 원인은 이제 뭐냐, 첫 번째로. 자, 그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분들이 잘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나이예요. 나이가 들수록 처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임신의 횟수죠. 어떤 분들은 이제 수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수유가 끝나고 이제 단유 하고 난 이제 그 직후에 가슴의 모양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런 경험을 이제 하셨던 분들은 수유가 끝나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수유가 딱 끝나자마자 가슴이 쪼그라들었네. 그러면 가슴 처짐은 수유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제 단정 지어 버리시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수유를 안 하신 분들도 이제 가슴이 처져요.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수유 안 하고 포뮬라로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조차도 가슴이 처진다는 거예요. 연구 논문상에서는 수유가 처짐의 어떤 원인이다. 자, 이렇게 단정 짓고 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수유 횟수가 아니고, 뭐 수유 기간도 아니고, 임신의 횟수가 가장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인데, 주로 이제 출산력이 없는 20대 젊은 여성들이 가슴이 처졌다고 하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원래 가슴이 좀 있었는데 체중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 한 20kg를 갖다 빼버렸다, 갑자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찌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살을 그렇게 막 뭐 뺐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가슴에 이제 그 피하 지방이 모였다가 그것이 확 빠지면서 가슴을 싸고 있는 그런 유방 외피 조직, 피부를 포함해서 얘네들이 탄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쭈그라들고 볼륨이 이제 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고 이러면서 처짐 모양새가 이제 되게 마련이에요. 자, 그 외에 이제 흡연, 비만 이런 것들도 처짐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다고 연구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처짐에 있어가지고서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원래 가슴이 내가 컸었느냐 작았었느냐. 자, 이 부분이에요.
왜 처지겠어요? 무게가 있어서 처지는 거거든요. 지금 뭐 나이, 임신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원래 가슴이 없었던 분들, 내가 원래 절벽이었던 사람들은 나이가 50이 돼도 처질 가슴이 없어요. 임신을 갖다 이제 아무리 뭐 내가 애를 4명을 낳았고 뭐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탄력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가슴이 처지지는 않거든요. 원래 자기는 어떤 오리지널 볼륨이 없었다고 하면은 처짐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이슈가 되지는 않아요. 관심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항상 볼륨만 이제 관심사가 돼요. 원래 처녀 시절에 가슴이 없었던 분들은 아기 낳고 난 다음에 또는 이제 살이 확 빠지고 난 다음에 또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제 볼륨이 이제 원래도 없었는데 더 없어지고 되게 이제 탄력이 떨어졌다. 자, 이 경우에는 보형물 수술을 한다고 하는 게 굉장한 어떤 이득이 될 수가 있어요. 원래 내가 이제 볼륨이 이제 많이 있었던 분들, 상당히 내가 이제 처녀 시절에는 볼륨이 있었는데 아기 낳고 난 다음에 가슴이 볼륨이 확 빠졌다. 그러면서 쫙 처졌다. 자, 이거는 원래 처질 만한 가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처질 만한 가슴이었고, 처짐의 정체는 유방을 붙잡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모양을 잡고 있는 인대들이 있어요. 뭐 쿠퍼시 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쿠퍼시 뭐 인대 뭐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오리지널 가슴에 무게가 있었다면은 걔네는 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몸에 달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굴 살도 나이가 들다 보면 처지게 돼 있죠. 자, 엉덩이도 나이가 들다 보면 처지게 돼 있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뱃살 있는 사람들은 처지겠죠. 뱃살이 없고 홀쭉한 사람들은 처질 배가 없겠죠. 가슴도 원래 이제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있는 사람들만 처져요. 자, 그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볼륨이 원래 없었던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처짐이 사실상 일어나지 않고 탄력 저하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형물 수술로 얻는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 원래 오리지널로 내가 가슴이 상당히 컸었던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처짐도 굉장히 심한데, 자, 이 경우에는 리프팅을 갖다 제대로 해야지. 즉, 가슴 거상술 쪽으로 가야지. 보형물을 쓰는 유방 확대,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어불성설이죠. 자,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머리에 넣어주시고, 그런데 그걸로만 다 설명이 되겠어요?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다양해요. 꼭 그런 거에 이제 속하지 않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볼륨은 이제 그냥 조금 좀 있었는데, 그게 처지면서 좀 애매하게 또 이제 볼륨도 없어지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약간 중간지대에서 약간 짬뽕이 된 이제 그런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은 지금 드물게 제가 얘기했듯이 보형물 쓰는 확대와 약식이 거상, 그러니까 완전히 클래식한 거상이 아니고 약식 거상을 같이 뭉뚱그려 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제한된 경우에만 보통 권하게 됩니다. 탄력이 떨어진 가슴에서 눌러주는 힘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있다 그러면 내 가슴도 축 처져 있는데 얘도 축 처진 모양새로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